설득당했어요. 설득당했어. 네. 소비자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요. 소비자 기본법에서도 이미 다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지식과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그런 체계들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기반으로 해서 표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소비자가 이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예외 조항, 그러니까 예외가 되고 유예가 되다 보면 지금하고 또 비슷하게 되거든요. 소비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GMO 표시제가 GMO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있지만 GMO 표시제도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어요. 그다음 미국은 올해부터 버몬트주에서 GMO 표시제 시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GMO 표시제를 전선으로 해서 GMO 찬성하시는 분들 혹은 연구자들, GMO를 이용해서 그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 이런 등등이 한쪽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GMO 반대하시는 이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또 한편에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표시제가 완전 표시제가 되면은 이쪽은 거의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것처럼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기류가 또 GMO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려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GMO 표시제가 되면은 상당히 많이 GMO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 GMO 표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큰 판도의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정말 그렇게 딱 표시제가 되면은 확 기울 것이냐? 저는 오히려 어떤 다른 혼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있는 농산물 중에 한 70%가 수입 농산물이에요. 그 수입 농산물 70% 중에 약 80%는 또 GMO 농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GMO 농산물을 가지고 물론 축산 사료로도 상당히 많이 쓰지만 또 식용으로도 215만 톤이라는 쌀 생산량의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약 절반 정도를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중에 풀리면은 60% 70%는 총량으로 해당되지만은 그것을 원료가 조금 들어간 거, 많이 들어간 거 이렇게 다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식품에 GMO 표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넌 GMO만 찾으려면은 찾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그것만으로 내 식탁을 꾸린다고 하면은 물론 내 식탁은 또 그렇게 억지로 꾸릴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나가서 먹는 것은 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또 아이들 학교 급식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GMO GMO 표시제 찬성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제대로 GMO 표시제를 완전하게 하려면은 그렇게 경로를 좀 가져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GMO 농산물 수입하기 시작한 지 2000년 이전부터 시작했으니까 16년이 훨씬 더 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GMO 표시제를 완전 표시제를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6년째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것이 실제로 완전 표시제가 되는 과정에서는 법 하나 살짝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을 거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 소비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데 소비자가 내 편이 돼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식당 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좀 내가 내 식당에는 넌 GMO 식당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생기게 하고 정부도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은 저는 1, 2년 만에 금방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어떻게 설정해서 마지막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전 표시제까지 잘 설정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서 변화하거든요. 2015년에 GMO 재배 경작지가 최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표시제도가 버몬트주에서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또 유럽에서라는 큰 시장에서도 완전 표시제가 시행된 거랑 좀 무관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들이 GMO를 원하지 않는다면 non-GMO가 더 많이 수입돼서 식품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품의 가격이 원재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재료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다소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홍보,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비자 신뢰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않고도 제품 생산 가능하고요. 실제로 GMO 완전 표시제, non-GMO 표시제를 하고 나서도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실제로 외신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GMO 표시제를 완전하게 한다면은 정말 원료 기반으로 표시제를 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내 농산물도 이제 이게 non-GMO라는 것이 다 국가가 승인을 할 정도로 검사 체계가 잘 되어 있다면은 굳이 non-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GMO 표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돈을 더 쓰는 게 낫지. 이 돈을 non-GMO 표시하는데도 같이 나눠 쓴다고 하면은 실효성이 별로 없으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저는 GMO 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그걸 강화한다면은 non-GMO 표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6종만 수입이 허가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많거든요. 국내에서 승인된 것만 표시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가공돼서 들여오는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GMO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GMO, non-GMO 표시가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유도적 혼입치는 나라마다 이제 표시제를 선택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를 쓰고 있고, 또 호주, 뉴질랜드는 1%를 쓰고 있고, 유럽연합은 0.9%를 쓰고 있고, 근데 또 중국은 0%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GMO를 강화하고 나머지를 non-GMO라고 한다면은 저는 0.9%든지 1%든지 0.1%든지 이건 유전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0.1%는 안전하고 뭐 5%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0%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검사 장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표시제를 할 때 GMO라고 표시할 때 나머지가 non-GMO가 되기 위해서는 0%가 맞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성의 입증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려면은 저는 0%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도적 혼입치라는 거는 그야말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 GMO 작물만을 위한 아니면 non-GMO 작물만을 위한 운송수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배와 트럭을 따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적장이나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혼입이 되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 혼입치 기준을 얼만큼을 둘 것이냐에서 3%는 좀 높고 유럽이나 비슷한 기준으로 0.9% 정도로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